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수요일입니다. 내일 드디어 FOMC 회의 결과로 이제 금리 인상 발표가 나올 건데요. 내일 새벽 3시에 나오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금리 인상 전에 우리 오늘 투더골드문 같이 보시면서 전문가님들은 어떻게 이번 시장 바라보는지 얘기 한번 나눠볼게요. 오늘 나눴던 주제는 알아두면 좋을 시장의 이슈들에 대해서 얘기해봤습니다. 네, 첫 번째로 이더리움 잔여 채굴자 보유가 지금 24만 개가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더리움 지금 지분 증명으로 바뀌면서 매물의 압박 때문에 좀 하락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더리움 생태계에서 벗어나서 오히려 채굴자들은 다른 쪽으로 좀 투자를 한다고 하는데요. 지금 따라서 채굴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매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더리움 가격 하락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채굴자의 보유 이더리움이 24만 개라고 합니다. 따라서 단기간에 이것들을 다 매도할 가능성이 정말 높고 또 추가 하락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주의를 해주시고요. 또 SEC 위원장이죠. 우리 게리 겐슬러가 POS 방식에 제재를 가하려는 좀 움직임이 있다고 합니다. 지분 증명 방식에 이런 제재를 가하려고 한다고 하니까 이더리움이 다시금 조금 더 하락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이더리움을 지금 투자하시려는 분들은 조금 상황을 지켜보시고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가격 좀 떨어졌다고 막 매수를 할 것이 아니라 게리 겐슬러까지 POS 방식에 대해서 제재를 좀 설명하려고 하는 만큼 이 부분 좀 지켜보시면서 투자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네. 두 번째로 초아님께서 FOMC 전에 지금 비트코인 차트적 또 거시적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차트적으로 봤을 때 중요 지지선 18.4K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18.4K의 중요 지지선이 있는데 이 18.4K에서 저번에 한번 빅숏이 나왔는데 좀 큰 하락이 나왔을 때 18.2K까지 갔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18.4 중요한 지지선이 깨진 거잖아요. 18.2까지. 따라서 우리가 18.4를 한 번 더 버텨주느냐 지지하느냐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바닥 지지선은 원래는 채굴자들이 좀 지켜줬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 저점까지 지금은 지켜주는 어떠한 매수 물량도 없기 때문에 전 저점까지 좀 열려 있다는 거 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파월 발언이 만약에 내일 그렇게 긍정적이지가 않다면 또 지지라인 28.4K 지지라인을 또 깰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찐 반등은 23K 이후에 23K가 좀 넘어야지 찐 반등이 나올 것 같다. 그 전까지는 좀 박스권을 행보할 것 같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스웨덴이 사실 어제 100bp를 인상을 하면서 정말 세게 나갔잖아요. 지금 파월이 할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금리 인상, 강력한 금리 인상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100bp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고 11월에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 전에 좀 물량을 많이 털어낼 것으로 보인다. 우리 투자자 분들의 돈을 조금 흡수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관점까지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SEC와 리플의 재판이 종결 수순이다라고 하는데 뭐 지금 거의 2년 정도 진행되고 있는 리플과 SEC의 재판인 것 같아요. 지금 리플이 증권법을 위반을 했는지 안 했는지가 SEC가 내놓아야 할 그런 증거 자료들이 필요한데 SEC 측에서는 그렇게 충분한 증거 자료가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리플 측으로 조금 승소가 예상이 되고 있었는데 이번에 좀 리플 큰 상승이 있었잖아요.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 리플의 가치가 다시 오를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에 좀 투자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또 아직은 재판 절차가 많이 남았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고 내년 초까지 계속해서 이어질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 매집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재판을 지켜보고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남았으니까요. 그런 것들 보고 좀 천천히 들어가시는 거 추천드린다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가계부채 비중이 역대 최고가 나왔다. 2030의 영끌이 사상 초유의 상황이다라고 했는데 내일 적어도 금리 인상 0.75%는 정말 확신하고요. 정말 강력하게 간다고 하면 1%포인트까지 올릴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최소한 0.75가 지금 보장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2.5 금리가 2.5, 미국도 2.5로서 지금 금리가 같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금리가 같은데 이게 0.75가 올라버리면 금리 역전 현상이 일어나면서 미국에서 엄청나게 금리 차가 벌어지겠죠. 미국과 우리나라가. 그렇다면 환율도 엄청나게 치솟을 거고요. 1,600원대 이상까지 갈 수도 있다고 또 말씀을 해주셨어요. 초아님께서. 근데 이렇게 금리 역전 현상이 계속이 된다면 우리나라 지금 0.25씩 조금씩 점진적으로 오르고 있는데 이렇게 차이가 확 나게 된다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우리 한국은행 입장에서도 금리를 좀 크게 올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걸 따라가려면요. 하지만 이렇게 금리를 올린다면 정말 피해볼 것 사람들은 우리 영끌하신 분들, 물론 비록 2030이 아닐지라도 많은 분들이 부동산이 계속 오른다고 해서 영끌을 했었는데 지금 그거에 대한 금리 인상 때문에 좀 많은 분들이 빚을 얹고 지금 시작을 하시는 것 같아요. 따라서 지금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고, 지금 따라서 2030 세대들이 정말 힘들다는 거, 2030의 영끌 비율도 정말 최대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 우리가 지금 무리해서 시장을 사고 이런 거는 좀 지양을 해야 된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달러 안전자산이지만 끝나가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달러가 물론 안전자산이고 지금 킹달러이긴 하지만 대체수단을 다른 사람들은 항상 찾습니다. 그거에 대한 대체수단은 암호화폐라고 말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화폐는 어쨌든 달러라는 것은 어쨌든 약점이 너무 많아요. 찍어내면 찍어낼수록 지금과 같은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일어날 거고요. 또 이거를 대체할 만한 것을 못 찾으면은 지금 달러의 킹달러 현상은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깨닫지 못하는 순간에도 지금 소비자 주도 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주도하는 시장을 우리가 지금 개척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암호화폐 시장이 처음에 이런 화폐도 그렇듯이 소비자의 주도의 시대가 오고 있다. 특히 지금같이 미국이 달러를 마구 풀어내면서 벌어진 문제들에서 어쨌든 피를 보는 상황이 이렇게 암호화폐 쪽으로 좀 시선을 돌리면서 냉정하게 우리 미래 투자처가 어디가 될 것인지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유익한 내용들 저 한수님과 초원님과 얘기 나눠봤고요. 내일 FOMC 회의 금리 인상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이벤트죠. 따라서 오늘 오후 6시와 7시에도 저희가 무료 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료 방송 오셔서 우리 시황 체크도 한번 해주시고요. 궁금하신 것들 있으면 꼭 오셔서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올게요. 안녕.